자, 글로벌 인사이드로 가겠고요. 오늘 저녁 미국에는 빅 이벤트들이 나옵니다. FOMC라고 하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발표된 소비지표 중에 하나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요. 관련된 내용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소비자 기대 지수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가 이제 매월 5천 가구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행해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현재 경기 수준, 6개월 후에 경기, 고용, 소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제 지표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달보다 크게 악화된 58.6으로 발표되었고, 구직이 어렵다는 응답이 36.1에서 37.7%로 높아지면서 재정절벽 협상에서 합의한 급여소득세 인상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이제 고용의 불안을 보였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도 합니다만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높으면 쇼핑이나 여행, 투자 등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소비 지출이 경제의 총 수요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의 기대가 하락을 하면 워싱턴 정가나 월스트리트나 이제 경고음을 울리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가계의 재정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 어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는 노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경제에 느리게 반응을 하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번 재정절벽 협상 이후 급여소득세 인상이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설문조사라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추세를 통한 흐름을 봐야 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러한 지표들에 근거했을 때 내일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한 4시 15분 FOMC 성명서는 4시 반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OMC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12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 대해서 이에 대한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기대 지수가 급여소득세로 인한 위축은 결국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종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좀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주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소비자 기대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양적 완화 조기 종결 이야기를 하기에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결국 양적 완화 조기 종결 이슈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유로존, 미국 등의 경기 회복 시기라는 점에서 중기적인 흐름으로 경기 회복 초기 업종들인 증권, 은행, 건설, 석유, 화학, 소재 등에 이제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어 이제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을 강화시켰던 뱅가드 이슈는 초기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이었고 환율도 이제 1,050원대를 바닥으로 확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도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디커플링은 이제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